제3차 교육혁명, 이라는 글, 이게 2018년도에 나온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교육의 혁명, 내가 지금 조건 없는 학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음, 지금 내가 좀 어쩌다 느닷없이 한 얘기가 아니라 쭉 계속되어 오던 얘기인데, 그 심각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심도를 잘 합의를 못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영향, 범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이런 글들을 계속 읽습니다. Schools are moving toward a model of continuous lifelong learning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today's economy. 이 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제목은 제3차 교육혁명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혁명이라는 단어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혁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학교들은 continuous lifelong learning 계속되는 평생 교육의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학교 자체를 왕창 뒤집어 엎고 혁명하라는 게 아니라 학교에 있는 거를 평생 교육을 해서 그 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육을 평생 교육의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말하자면 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혁명이라는 단어가 어, 삶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혁명이 뭐냐면 전체 세계관의 기존 세계관의 전면적인 전환을 말하거든요. 변화를 말한단 말이죠. 뒤집어지는 거. 그런데 세계관의 전면적인, 요거를 대부분 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세계관이라는 것이 근대 사회인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기관이 근대 사회, 지금 기존의 근대 사회, 학교라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대 사회에서 탈근대 사회, 전혀 새로운 사회로 전환돼야 되는데, 어? 혁명적 전환을 해야 되는데, 학교 사회 그 자체, 현재 학교, 근대 사회의 학교에서, 그죠? 근대 사회의 학교 체제에서 전혀 다른 탈근대 사회 학교 체제. 그래서 내가 조건 없는 학교론이라고 쓰는 이유가 이 조건 없는이라는 게 바로 근대 사회의 조건이 없는, 그지? 근대적 사회의 조건 없는 학교로의 전환이어야 되는데 이 근대적 사회의 조건이 없는 학교가 뭔지 이거에 대한 정의를 거의 못 내리기 때문에 혁명은 필요한 줄 알면서도 거의 못하는 그 말만 그렇게 하고 해결책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내용을 잘 보면 혁명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그 혁명적인 얘기들이 얼핏얼핏 나와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약간 어, 개선을 해서 그죠? 개선을 해서 개량과 개선, 향상, 개선, 개량하는 개량으로 혁명화할 수 있다는 착각, 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가장 문제인 게 이런 것들이 놀라 말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가 되면서도 말은 많은데 어, 제대로 된 어떤 해결책이 안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글들 하나를 또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이런 영어로 된 글뿐 아니라 최근에는 한글로 된 글들에서도 많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게 교수신문이라는 곳에 나온 것인데, 교수신문에 11월 22일자 이 나라다운 문명국가 보편을 여기서 기획연재, 선도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기획연재가 시작이 됐는데 선진국 담론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많이 해요. 가만 보시면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같을 거예요. 한국 사회는 이제 모방이 아니라 경쟁의 단계를 진입했다. 문명 대전환의 시기이다. 기후위기와 기술혁신 때문이다. 문명 대전환 시기의 선도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선도국가의 성격을 규정하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 국민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하면 살 때 행복한지 인간답게 말할 수 있는지 얘기할 때가 됐다.
그 대답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 이번 기획의 취지이다. 이렇게 말한 경우도 드물지만 이제 드디어 선진국 담론을 말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추곡에서 선도국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동의한다. 문제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개선이 아니라 혁명인데 이런 설명을 분명 문제는 규정해야 되는데 애매하고 그죠? 어떤 물적인 토대가 아니라 사상적인 초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 사상적인 초대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거를 기획을 세웠다는 거죠. 여기까지 굉장히 아름답죠. 그 다음에 그거를 한 사람들이 서양 고전문학을 전공한 안재원 서울대 인문학 부교수와 그 중국 한국사를 전공한 김월의 서울대 중문학과 교수가 번갈아가면서 영재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문제가 이 얘기들의 이제 이것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를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댓글을 일부러 달았어요. 그 댓글에 대해서 지금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동의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인문학, 이 탈근대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용감한 주장이 가끔 나올 뿐 실질적으로 미래의 지도자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부터 아주 최근이죠. 기다리다 못해서 유튜브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대학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현재 12개, 지금 13개, 14개째 가고 있는데 그런 시리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수님들도 유사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면 자크 데리다의 조건 없는 대학의 논리를 한국이 제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댓글을 달았어요. 하나 더 보면 그게 이어지는 글이에요. 그래서 그 첫 발을 내린 선도성을 가진 보편문명 국가로서의 한국이라는 글에서 아까 그 이루어진 김원혜 교수분이 여기 앞에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추격형 선도형식의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수월한 국가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첫 발을 내디딘 국가죠. 펄스트 무버 이런 얘기도 참 많이 쓰죠. 근데 펄스트 무버가 뭐냐고 뭘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설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돼야 할 필요가 교육에 있는 거죠. 그런데 선진국 다음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유가 우리나라에 공감대도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그 합의를 보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실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화두를 던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글들을 보면 이 글들을 보면 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런 성숙사회, 시민사회, 문화사회, 소통사회를 예,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 실천사회를 설명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의 용어들, 기존의 시스템의 용어들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혁명적으로 더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아쉬움이 물론 여기는 훨씬 더 진취적이고 앞으로 내가 읽게 될 영어로 된 글보다는 훨씬 더 진취적이고 희망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댓글을 달았는데 똑같은 댓글을 또 달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이게 이제 12월 7일자죠. 교수신문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할 일이기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이거보다는 훨씬 더 긴박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우선은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영어로 된 뭐 생생 뭐 이런저런 얘기들 중에 하나인 어, 글들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읽어보려고 해요. 이 대부분의 이제 이 논의가 이 지금 현재 하려는 논의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기존에 논의했던 방법, 그러니까 서구식으로 논의하는 방법, 그러니까 펄스트 무브가 아니죠. 서구식으로 했던 방법을 따라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첫 번째 펄스트 무브가 아니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방법들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한계점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나의 글을 찾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When the giant Indian technology services firm Infosys announced last November that it opened design and innovation hub in Providence, the company's president said, 그러니까 인도의 그 인포시스라는 인도의 큰 기업이 IT 기업이겠죠. 프로비던스에다가 그 연구소를 차리기로 마음먹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one of the key reasons he chose Rhode Island는 로드 아일랜드를 선택한 이유는 프로비던스 로드 아일랜드를 선택한 이유는 was its strong network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고등교육 기관들이 모여있어 네트워크가 강하게 돼 있다는 거죠. 브라운 유니버시티,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and the Community College of 로드 아일랜드가 이게 대학이랑 디자인 학교랑 그다음에 칼리지랑 이렇게 다 모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In a higher education system that is often divided between 2 and 4-year college,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뉘는 거죠, 한국도. And further segregated between elite and non-elite institutions. 그래서 엘리트하고 non-elite로 갈리는데, it's not often that a community college is mentioned in the same breath as Ivy League campus. Ivy League 캠퍼스는 4년제 대학을 말하고 커뮤니티 칼리지는 2년 대학을 말하는데 같은 그 관점에서 보지 않죠. 같은 차원에서. Nor is 2-year college seen as a training ground for jobs in the so-called creative economy. 그래서 2년제 대학은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그 창의성이 필요한 그런 첨단 거기에 직업의 훈련 장소로는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Which include industries such as design, fashion, computer gaming that typically require bachelor's degrees. BA 그 석사학위 과정 필요하니까 디자인이나 패션이나 그다음에 컴퓨터 게임 같은 데에서는 그런 산업에서는 훈련을 못 시킨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Community College for Rhode Island, New England's largest 2-year college with more than 15,000 students, is working hard to change the tired image of 2-year institutions as places of high school graduates who can hack it on 4-year campuses or for the unemployed trying to figure out what's next. 그래서 그 로드 아일랜드의 이 커뮤니티 칼리지는 그런 그 15,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전문 대학인데 그런 사람들은 기존의 그 2년제 대학에 그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4년 대학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고등학생을 위한 장소 또는 실업자들이 기술 훈련을 하는 장소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걸 바꾸려고 그런다는 거죠. Led by Megan Hughes, a relatively new president with academic background in art history, the college is overhauling its approach to workforce development by better aligning programs with the state's economic priorities than is currently the case. 그래서 이 대학은 기존의 그런 상태가 아니라 국가의 그 경제적인 우선 순위에 맞춘 어떤 프로그램을 더 잘 만들어내서 그런 근로자들을 그런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려는 그런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렇게 전부 다 오버하고 있다. 다 고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Like many colleges, we tend to be more reactive and slower to respond to training needs. 많은 대학들처럼 우리도 이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좀 더 그 리액티브, 반응적이고 액티브,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다음에 천천히 늦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 얘기를 좀 더 이게 지금 뭐냐면 이의 제목이 혁명이라고 말했지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전문대학이 어떻게 국가가 요구하는 상황을 잘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요 정도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요런 것들이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전문대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에서도요. Who studied last summer as vice president of workforce development? The college would typically wait for displaced workers to come to the campus. 그래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오길 기다린다든가. 우리는 이것도 아직 없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와서 재교육을 받는 장소로 2년제 대학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To receive retraining. 그래서 새로운 재훈련을 받는 거죠. Instead of intervening before they were laid off. 그들이 쫓겨나기 전에 참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미국의 대학교들은, 미국의 전문대학들은 그 재교육 프로그램, 해고된 교육 노동자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지만, 선제적으로 기존의 노동자들이 훨씬 더 훈련을 많이 받아서 유지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겠다. 이 정도 선이에요.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설명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 백그라운드 속에 이게 앞으로 갈 길인가? 라는 생각을 자꾸 질문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럼 이걸 읽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다들 여기 이러한 논의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안 돼 있고, 그런 새로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창의력이 필요한데, 그런 창의력을 훈련받고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현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거노는 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이것저것 강좌들을 개설하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다른 교수들이 또 그런 학교를 만들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니까. It is advisory groups of employers. 그러니까 이제 고용주들한테 고문단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뭐는 어떤 증명서가 필요하든 하기가 필요한지. But they met infrequently, so it would take months or sometimes years to tweak existing programs or start new ones.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바꾼다든가, 비틀어 버린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걸 시작하는데 몇 달이나 여러 달이 걸리는 거죠. 이건 한국도 비슷하죠. 그래서 현재 있는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어렵고 어려운 뿐만 아니라 거의 가망성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가망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한국은 이것보다 훨씬 더 경직돼 있어서 가망성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을 지금 이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보다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미국의 상태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거죠. 한국은 이거보다 더 뒤져 있으니까요. Now the college is in the process. 그래서 지금 그 서울대 교수 두 분이 하고 계신 것들을 하고 계신 것들을 격려를 함과 동시에 그게 갖고 있는 그 대학이라는 체제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난관, 이 얼마나 이중으로 중첩되어 있을지 미리 예측이 되는 상황인 거죠. Now the college is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its continuing education division.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전문대학은 이 교육 계속해서 평생교육 제도가 이미 있는 거죠.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리오가나이즈 해야 된다 정도의 수준이고, 우리는 이 제도,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대가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해고된 다음에 또는 자기 전직을 해서 옮기려고 그럴 때 돌아가서 교육받아야 형사가 우리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평생교육기관이 있지만 그런 것도 없고, 평생교육이라는 게 취미 생활을 하는 기관 정도로 알려져 있고, 여가 생활하는 기관 정도로 알려져 있고, 현실적으로 없죠. 그래서 이거보다 한 단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이거보다 한 단계 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Continuing Education System 디비전 자체가 전문대고 대학이건 없고, 그래서 졸업한 걸로 끝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 다음 단계로, 이것도 너무 부족하고 미진하지만 그거 다음 단계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ongoing partnership of companies를 개발을 해서, 회사들하고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산업의 경향에 맞는, 그지? 그런 거에 맞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그거에 반응을 보이게, 리스폰스하게, 그 다음에 노동계하고도 서로 연결되게, 그렇게 공감을 얻게,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현재 단계는 뭐냐면 대학교의 학과를 이렇게 바꾸죠. 그러니까 기업의 연계학과, 이거는 대학 자체를, 졸업하는 대학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회사들과 연결을 해서 삼성이나 뭐 어떤 대기업들이 자기네들이 급해서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은 있는데 요것도 우리는 신기해갖고 요거 때문에 요런 걸 좀 만들어지면 목에 신문에 나고 그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것도 반대해서 안 만들어지고 그런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단계도 아직 없는 거고 그렇죠? 요 단계도 없고 요 단계도 시작되는 단계인데 두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어떤 사람도 아니고 누구나 대학에 와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단계 요런 단계도 없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 그런 사람들이 은퇴한 또는 해고되거나 은퇴하거나 전직을 할 때 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와서 훈련을 받으신 단계 이런 단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뭐냐면 요 단계가 뭐가 문제냐면 요런 단계들조차 대학이라는 단계 칼레지라는 그 지금 현재 요 대학이라는 근대 대학이라는 단계 그 단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런 대학이라는 단계, 이런 단계는 모든 칼레지거든요. 근대 대학 제도인데 요 근대 대학 제도를 근대 대학 제도 여기 빠진 게 모던 칼레지예요. 그러니까 근대 대학 제도를 넘어선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걸 말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이게 지금 이 퍼스트 무버라는 단어 우리가 쉽게 쓰는 퍼스트 무버라는 단어가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길이 가는 길이 많은지 가야 될 길이 많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여주면 첫째 기업과 대학의 연계학과 이거가 지금 우리 겨우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몇 개의 대학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대학의 그, 평생교육제도. 누구야? 은퇴자나 전직자를 위한. 요거는 아예 없는 거죠. 요게 미국에는 있어요. 세 번째 지금 뭘 바꾸자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 대학의 평생교육제도를 현재 직장인, 응? 실력 향상, 훈련 과정, 훈련 과정으로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내가 슬슬 얘기했지만 근대 대학이고 근대 대학이고 근대 대학이라는 거죠. 근데 퍼스트 무버는 혁명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와야 퍼스트 무버라는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거냐? 근대 사회가 잘 돼야 된다. 이건 뭐냐면 근대 사회의 실용성이 높아져야 된다. 라는 정도에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가려면 지금 이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달려들어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달려들어서 어, 전력을 다해서 찾아봐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뭐냐면 K-팝 하는 아이들이 응? 그를 위한 피나는 노력. 그 아이돌들이 노력하는 게 엄청나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것하고 비슷한 노력 과정이 이런 과정에도 있어야 어느 정도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내가 이걸 읽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도 우리보다 좀 몇 단계 앞서간 사회도 요 정도 선에서 요게 현실일 뿐이지 이 뒷부분은 이 뒷부분은 희망사항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희망사항이고 이건 아예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볼루션이라고 쓰긴 하지만 리볼루션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여기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깝깝한 상황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 글은 요거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걸 보려고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요거 정도 하고 있는데, 요거 정도 지금 겨우 시작하고 있는데, 요거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평생 교육 뭐 학원이 있는데, 이런 실질적인 진지한 노력, 뭐 패션이나 또는 뭐 디자인이나 이런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거의 없다는 거죠, 제도가. 그런데 그거를 미국에서는 여기로 넘어가려는 과정이고, 우리가 지금 선언한, 조금 전에 내가 읽은 그 선언한 그 선도 교육, 뭐 그런 교육은 여기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뺏길 데도 없는 거죠.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퍼스트 무버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데도 아무데도 베낄 곳이 없다. 그게 현실인 거죠. 퍼스트 무버라는 단어가 틀린 게 아니라 이거의 진짜 뜻이 뭔지 요걸 이 글에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글을 읽는 이유는 이런 글을 읽어도 없다.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이것도 우리한테 새로우니까 우리도 아직 없으니까 시스템에 그래서 그거라도 봐야 되니까 그거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The Alliance's emphasis 아까 그 말한 그 인도 기업이요. is a good example of this new strategy as college works with the company. 그래서 이 사람들이 emphasis,가 칼레지하고도 얘기한다는 거죠. 뭐 하냐면 figure out how the school can help in recruiting and training 500 workers who will make a medium salary of $79,000.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거죠. 노동자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전문대학이 새로운 신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직장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한다는 거죠. The problem with many existing workforce. 그런데 이 자체도 문제가 뭐냐면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workforce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현재 RC said is that employers, colleges, local workforce board responsible for doling out federal funds. 근데 이거 정부 지원금을 정부 지원금을 나눠주는데 all operate separately, classified in their own silos. 이게 서로 협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견이 다 다르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되냐면 사일로라는 게그 가축이 이게 둥그란 거에 가축 그 동물 사료 같은 것들 넣는 큰 곡식 그 통이죠. 그러니까 캐시파이드는 석회화됐다는 소리니까 거기에 다시 갇혀 있다는 거예요. 다 이 컴파트멘탈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칸막이마다 다 갇혀 있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칸막이마다 갇혀버린 이유가 서로 견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업하고 대학하고 근로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뭘 훈련해야 될지 정확히 안 돼 있으니까 워커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은 더 심하죠. 그래서 노동자, 근로자도 훈련 프로그램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뭐 과학의 실험도 마찬가지죠. 실험 예산도. In this new economy, those words will blend together.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합쳐져야 되는 those words will blend together라는 것이 미국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어려운 것이 왜 어렵냐면 이거는 뭐에 관련되냐면 리볼루션이거든요. 이게 어려운 이유. 요게 어려운 이유는 요게 요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혁명적인 교육과정을 못 만들어낸다면 이런 거를 합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교육과정, 뭐 컴퓨터, AI를 배운다 이런 걸로는 안 끝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세상이 올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아주 백지 상태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혁명을 위한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세상, 전혀 다른 세상을 찾아갖고 그것들이 왜 이게 필요하냐면 힘이 왜 필요하냐면 서로 그죠? 기업, 정부, 근로자가 공통적으로 자기의 그 칸막이 속에서 벗어나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미래상을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과업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 서울대에서 두 분의 다음 글 놓고 읽는 이유가 어떤 걸 지금 해야 되느냐? 이거 똑같은 문제가 미국에서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바로 그걸 기준으로 그걸 근거로 이런 글들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The world of work is undergoing a massive shift. 왜 그러냐? 일이라는 것, 일터의 그 변화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거든요. Not since the dawn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산업혁명, 내가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산업혁명처럼 혁명인 거죠. 지금 이게 information age that followed in the last century. 그 다음에는 뭐 정보혁명 그러는데 그거는 정보혁명만 가지고 정도 산업혁명하고 전혀 다른 성격이잖아요. 그지? 뭔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전혀 다른 그런 게 왔는데 그 디스럽션, 그 파괴의 변화는 엄청나고 그걸 모두 다 지금 느끼고 있죠. 옵사이티드 2013 study from the University of Oxford, 유니버시티 대학교의 인용되는 2013년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nearly half of American jobs, including real estate brokers, insurance underwriters, loan officers, were at risk by being taken over by computers within the next 2 decades. 20년 내에 반이 50%가 이게 작은 거예요. 부동산업자 또는 뭐 보험 외판원, 보험 계약하는 거 도와주는 사람들, 그다음에 은행의 대출하는 담당자 이런 사람들은 다음 20년 내에 반이 없어진다는 거죠. 반이 just last fall, McKinsey Global Institute released a report that estimates a third of American workers may have changed of job. 2030년 까지 30%가 3분의 1이 AI 때문에 일이 바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좀 혼란스럽게 말하니까 정리를 쫙 해주면 우리 이 노동자들을 블루 칼라 워커 그런 말 많이 쓰죠. 블루 칼라 워커, 화이트 칼라 워커 이렇게 많이 쓰는데 블루 칼라 워커는 옷을 블루진 같은 거 입는 청바지 입는 노동자들 육체 노동자들이죠. 이건 정신 노동자들이 정신 근로자, 육체 근로자, 정신 근로자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데 이 육체 근로자들은 산업혁명 이래로 계속해서 지금 위협을 받아왔죠. 왜냐하면 기계화되니까요. 그죠? 기계화로 인해서 직업들이 하나씩 둘씩 없어져 왔어요. 그죠? 결정적인 장면이 지금 로봇이죠, 로봇. 로봇으로 인해서 육체 근로자들은 거의 다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정신 근로자들은 지금까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로봇 기계화가 안 됐으니까. 그게 그 대표적인 게 지금 AI죠. AI로 해서 자동화되면 그러니까 이 둘 다 자동화될 수 있는 반복 작업 요소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없어질 거야. 그런 것들은 근로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는 근로의 대상이 돼서 제외될 것이고 반복되지 않는 것만 남는 거죠. 반복되지 않는 건 뭐예요? 반복. 여기 중요한 거예요. 반복되지 않는 요소만 남는 거죠. 반복되지 않은 요소만 근로의 일이 될 거예요. 반복되지 않는다는 건 뭐야? 창의죠. 그죠? 응? 창조적으로. 창의죠. 창의성이 필요한. 창의성이 뭐예요? 인문학적 상상력이죠? 없는 거. 이전에 없던 거. 창의성만이 미래의 일자리를 보장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들을 왜 내가 중간에 끊고 했냐면,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뭐 기업체가 훈련을 한다. 2년 동안 뭐가 빠져 있냐면 여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한 2년 동안 훈련한 사람들이 결국은 일자리를 또 익혀야 될 가능성이 100%라는 거죠. 기업들이 훈련을 시켜서 2년 동안 훈련시켜서 가는 사람들이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직업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엄청난 오해라는 것을 아주 간단히 알 수 있어요. 이거를 계속 읽어 나갑시다. 그러니까 이 글에 근본적인 모순점이 있는 거죠. 지금 이 글, 이 자체에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류의 종류의 수많은 교육개혁 프로젝트들이 예산 낭비일 뿐 결국 실패하는 이유가 어, 이유는 이는 뭐예요? 혁명적인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수신문에서 연재되려는 글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신문에 연재되는 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몇 줄 썼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게 먼저니까 그런 기획 그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Previous shifts in how people work have difficultly been accomplished in the United States by expansion in the amount of education required by employers to get a good job.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까지는 쭉 어떻게 교육이 발전됐냐면 이게 교육받는 교육의 양이 확대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죠? 좋은 잡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는 중학교 나온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중학교 나온 사람보다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대학을 가는 거죠. 그게 지금 악착같이 진학을 해야 되는 이유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의 양이 많아질수록 좋은 직업을 얻으니까요. 좋은 직업을 얻는 게 바로 교육의 양이 많아져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교육의 발전 과정은 그랬던 거죠. 3차 교육, 아까 제목에 서드 에듀케이션 리볼루션 그랬는데 두 개의 에듀케이션 리볼루션은 바로 그랬던 거죠. 지금의 에듀케이션 리볼루션은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점이 있어요. In the early 1900s, high school movement, 그게 고등학교 나오잖아요. 고등학교를 만들자. 이게 첫 번째였던 거예요. Turn the secondary schools into a nationwide system for mass education.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서드가 아니라 포스죠. 우리 초등학교도 일제시대 때 그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한국 국민. 일본에 종하는 한국 국민. 그죠? 일본 국가죠. 국민을 만드는 학교. 그래서 한국 국민이니까 국민학교였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한국 국민의 일본적인 요소를 없애느라고 이름을 초등학교로 바꿨어요. 그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 스스로 처음부터 만든 나라가 아니라 영국에서 이민 간 나라니까 초등교육은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90년대 초에 중등교육을 먼저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등교육을 대중교육으로, 매스 에듀케이션의 대중교육으로 만들었고, 그게 이제 몇 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칼레지 시스템이라고 있었는데, 이 칼레지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도 지금 전통된 이튼이나 뭐 이런 그런 학교들이 지금 영국에도 있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소규모, 셀렉티드 그룹된 학생들을 위한 소규모의 학교들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명문이라 그러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들이 몇 개가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중교육화된 게 첫 번째 교육혁명이에요. 그래서 1910년대 9%밖에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었는데 35년도에 40%가 돼요. 현재도 이
흑인들 속에서는 고등학교 이 하이스쿨 디플로마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티네이지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있죠. 그런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하이스쿨 디플로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특히 로우 클래스 교육 못 받은 분 그런 집안에서는 하이스쿨 디플로마를 가지면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는 하니까 그걸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묘사하는 영화들도 가끔 나오죠. This expansion of high school was the first wave in a century-long broadening of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response to the changing need of economy. 이제 경제가 바뀌었으니까 경제가 복잡해졌어요. 1900년대 자동차 예를 들면 이 고등학교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군대도 지금은 좀 더 완화됐을 텐데 옛날에는 고등학교를 안 나오면 군대도 못 갔어요. 군대에서 부사관학교, 이렇게 창사나 이런 사람들 직업군인 사병으로 직업군인이 되는데도 고등학교 자격증이 필요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복잡한 포탄에 가는 길을 계산하려면 그거 이제 복잡한 길이죠. 탄젠트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야지 전차 탱크도 움직이고 포도 쏘고 그래 계산해서 포를 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를 만들거나 그러려면. 그래서 하이스쿨 중등교육을 중등교육 고등학교 교육장을 만든 거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새로운 길을 여는 거였던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도 현재도 이 가난한 나라 또는 미국 자체 내에서도 이 가난한 계층에서는 고등학교 하이스쿨 디플로마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도 이런 거 하이스쿨 디플로마 때문에 꼭 받아야 된다고 투쟁하는 그런 성장 스토리 그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는 영화 굉장히 자주 신나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외국의 스토리만 아니라 미국 자체의 스토리이기도 한 거죠. 어쨌든 in a paper published b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그런 일이 있었다. No other country underwent the transformation of a virtually universal public secondary education. 이게 미국의 힘이죠. 어떤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대중을 위한 중등교육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변모하는 그런 거는 미국에서 그렇게 빨리 시작한 거는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선진 국가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Without the rapid rise of the high school, 고등학교도 이 고등학교 교육이 발전이 이렇게 빨리 안 됐으면 America could not put the GI Bill of Rights. GI Bill이라는 게 미군들이 2차 대전에 갔다 온 미군 병사들이 저걸 한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대가로, 그 전쟁에서 노력한 대가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게 없었다면, 1940년대 GI Bill of Rights가 실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을 훈련된 고등학교 고등교육을 훈련된 사람들을 바꾼 거죠. 그 두 번째는 1960년대 대학 교육이죠. College for All Movement죠. 모두 다 대학을 가게 해야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대학 교육의 열풍이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돼서 교육의 기회가 넓어졌어요. 1965년대 린든 B 존슨이 Higher Education Act, 대학교를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 지금도 대학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주는데 문제는 이제 지원하는데 졸업하고 나서 그걸 못 갚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런 직업들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학을 졸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대학을 졸업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하이어스쿨 에듀케이션이 있으니까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갚을 수가 없으니까 빚쟁이로 전락하는 게 문제인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형태긴 하지만 취업을 못하니까 부모에게서 못 벗어나는 거죠. Meanwhile, states build community college campuses. 그래서 이 칼레지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대학을 가야 되니까 한인의 대학은 정해져 있으니까 인연 대학들이 줄줄이 생긴 거죠. Widen the mission of state college, teachers college by adding a bevy of programs,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올 아카데믹 필드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between 1970, 그 1960년대 그때 이후로 시작됐으니까 60년대부터 2016년까지 그 하이어, 이번에 하이어 에듀케이션 대학 교육이 850만에서 2,500만으로 늘은 거죠. 한국은 이거보다 훨씬 더, 여기서 이제 한국이 역전해서 한국의 대학 그 생수는 퍼센테이지는 훨씬 더 높죠. 그게 한국의 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일을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드 웨이브 에듀케이션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그런 교육을 가지고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그걸 세상에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을 못 만들어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결책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학원을 가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교육의 방향은 대부분의 경우 교육받는 기간을 늘리면 석사나 박사까지 받으면 더 좋은 직업이 온다. 그런 논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혁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게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는 게 안 된다는 것. 그거를 거의 대부분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The level of provision worked in the first two waves, adding more time to education in early life.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개의 단계는 쉬웠어요. 삶의 초기에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하는 거죠. 그죠?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근데, does not seem sufficient in 21st century. 이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 문제의 진단. 문제의 진단은 너무나도 정확하다. 그런데, 이러한 진단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그 대책이 혁명이 아닌 개선에 그치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이 글에서도 그렇고 이 글에서도 내가 확실히 보여줄 텐데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러한 글들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혁명의 선두에 우리 한국이 혁명의 선두에 서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다 그래서 누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와버렸으니까. Instead, the third wave is likely to be marked by continual training. 이게 아니라는 거죠. Continual training through a person's lifetime. 그 석박사 과정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Keep current in a career. 생활에 맞출 수가 없는 거죠. To learn how to complement rising levels of automation. 그러니까 자동화되는 그 수준이 높아지는데 그거를 보완하려고 컴플리멘트 하려고 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To gain skills for new work. 새로운 일에 기술을 찾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공부를 더 한다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석사기 2개 받고 학사기 2개 받고 박사까지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Workers will likely consume this lifelong learning in short spurts when they need it.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필요할 때 빠른 순간에 급격하게 인생 전체에 걸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편안하게 학교를 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첫 번째 조건 없는 학교를 내가 만들고 다른 사람들 만들기를 주장하는 이유예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고 일하다 말고 가족들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앉아서 공부할 팀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 갖고는 안 되는 공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lengthy block of time, 긴 기간을 블록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년이나 몇 년이나 몇 달에 걸리는데 그게 뭐 자격증이나 디그리, 이제 자격증이나 디그리도 필요 없는 거죠. 자격증이나 지금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조건 없는 학교는 자격증이나 디그리 제도가 없어요.
그 무의미한 짓이란 말이죠. 자격증이나 디그리라는 게 왜 필요하냐? 자격증이나 학위라는 게 왜 필요하냐? 기존의 제도가 흔들림이 없이 있을 때 필요한 거죠. 그죠? 자격증이나, 자격증이나, 석박사, 학위 등은 근대 사회의 제도가 굳건할 때, 굳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잔인한 얘기를 하면, 이 잔인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맨날 인용하는 말인데, 이 홈리스, 노숙자, 한국 노숙자의 특징은, 노숙자들의 특징은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게으른 노숙자가 아니에요. 노숙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삶을 살았지만 전혀 새로운 사회에 부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숙자가 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노숙자들 분들한테 게으르다고 말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세상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 보통 무슨 자격증? 보일러 기사 자격증.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일러 기사 자격증. 전기 기사 자격증. 10개 따고 있어도 소용이 없죠?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굉장히 무서운 사회인 거는 나는 지금 편하게 살고 있어서 괜찮다. 응?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닌 거죠. 누구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떤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혁명인 거죠. With this wave will come a shift in how workers perceive training. 그래서 이 재교육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조건문 학교에서 보여주는 한 방식도 그런 방식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Said Brent Patton, Deputy Director of the Center on Education Skills at the think tank New America, we tend to think of retraining now as something that follow traumatic event such as job loss, for instance. 우리는 리트레이닝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취직했을 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응? Who served as a policy advisor U.S. Department of Labor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굉장히 우스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바마 행정부의 노동부의 정책 고문관이었던 거죠. We are entering a stage where retraining will be day-to-day world that people live in. 다들 판단을 해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바로 일상생활 지금 속에 지금 계속해서 리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일상이 리트레이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It prepares their life and quite a set of traditions compared to that now. 그러니까 재교육은 일회성이 아니라 항상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게 조건 없는 학교에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떻게 재교육을 해야 되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런 형식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걸 알고 있다고요. 근데 뭘 항상성을 가져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해요. 이런 사람들도. 왜 항상 매일 언제나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언제나 재교육을 스스로 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는 있지만 무엇을 해요? 뭘 해야 되냐고. 뭘 재교육해야 되냐고. 그 설명을 못하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갖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무엇이라는 것이
이게 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근대 사회, 기존의 문대 사회 뒤집는 혁명적인 무엇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혁명적인 상상력. 그죠? 혁명을 하려면 아주 전혀 새로운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혁명적인 문학적 상상력을 요구받고 있다. 이걸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과목을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내가 조건음악학교에서 내가 영문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뭐든지 다 문학적 상상력으로 뒤집어 엎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교육학자 다니면서 교육 얘기를 하느냐? 그렇죠. 나도 알고 있어요. 상상력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더 깊은 내용들은 교육학자들이 해서 지금 내가 얘기해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전적이고 임팩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교수신문에서 하는 분들도 교육학자가 아니죠. 중문과 교수님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전공 다니는데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근대 교육제도, 대학제도의 전공 시스템일 뿐이죠. One big worry, however,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the arrival of lifelong education will only exacerbate the economic divide. 그러니까 약화시키는 거죠. economic divide that already exists in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걸 보세요.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큰 걱정은 only exacerbate economic divide예요. 기존의 경제적인 구분, 저 차이, 그거를 악화시킬 뿐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기존의 경제적인 격차, 그지? 격차를 악화시킬 뿐이다는 것이라는 우려, 우려의 표명인데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기존의 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즉, 기존의 제도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앞에 주장을 뒤집어버리고, 주장에 모순되는 발언이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의미해요. 틀렸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 줄거버려야 돼. 여기서 틀렸다고. 그런데 이런 위험성이 지금 교수신문에 나오는 글들에서도 보여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격차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존의 제도가 잘못됐는데 그걸 향상해서 개선해서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쓰냐면 economic levels in the West are already tied to income. 경제적 수준이 미국에서 교육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건 뭐예요? 기존의 교육의 기간이 직업의 수입의 차이를 그지? 만든다는 2차 교육혁명까지의 이론에 기반을 두는 결론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3차 교육혁명의 방향을 논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빗나간지 알 수 있죠.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또 엉망진창이에요. Simply put, rich kids are far more likely to graduate college than their poor and working class. 그럼요. 부자 애들이 가난한 애들보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게 대학 고등학교 디플로마 얘기한 거예요. 한 애들은 고등학교 디플로마를 받아도 좋아하고 흑인 애들이 그런 얘기 영화에 많이 나와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영화에서 그렇게 묘사된 걸 많이 봤단 말이죠. 그리고 부자 애들은 당연히 대학 간단 말이죠.
이거 당연한 거죠. 이자 항목까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얘기라고 이거는. 왜 이 얘기를 또 하냐고요. 그죠? 심플리 풋. 자기도 썼어. 단순하게 묘사하자면. 이 단순한 얘기를 하려고 왜 지금 이 글을 쓰냐고. There is no reason not to believe that trend won't continue in this third wave of lifelong learning. 그렇죠. 이런 트렌드가 계속되리라고 믿을 이유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까지의 제도 방식으로 이런 얘기들이 바뀔 거라고,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바뀔 거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교육 기간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잖아요. 그렇지? It is likely to have workers who already have a high level education get the training they need rather than. 이것도 웃긴다고요. 또 빗나가요. 이거 맞다가. 하이 레벨 에듀케이션 받은 교육자,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필요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고, 그거보다 못한 노동자들은 받을 길이 없다. 이건 또 앞에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고.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트렌드는 이런 트렌드를 바꿀 수 있을, 그지? 이 트렌드가 계속될 리가 없다는 거를 자기가 얘기해놓고 뒤에 왜 또 옛날 얘기를 또 하냐고요. 이거 완전히 웃기는 글이란 말이죠.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가야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문제도. The simultaneous forces in the job market are driving this push toward lifelong learning. 그래서 lifelong learning이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lifelong learning을 동의하는 과정이, 이게 lifelong learning이라는 게 참 웃기는 말인 게 두 가지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lifelong learning이라고 쓰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릴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평생 교육이 근대사회적 차원에서는 교육기관의 확대를 의미하지만 3차, 여기서 말하는, 지가 말하는 혁명이라는 탈근대 사회적 차원에서는 교육기관이 아니죠. 교육 내용의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창의죠. 창의성. 네, 인문학적 상상력 기반을 두는 창의성이라는 등, 창의성 개발 등 교육력의 혁명적인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뻔해요. 요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앞에 실수하는 거 보면 창의성 개발 얘기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First, automation and widening divide between lifelong learning of high school and college. 보세요. widening divide high school and college graduate. 틀렸죠? 그것 때문에 오토메이션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하이스쿨 출신들은 블루 칼라들이 많기 때문에 로봇 때문에 오토메이션의 영향을 받지만 칼레지 그레주에이터들은 AI 때문에 이 오토메이션이 두 개잖아요. 로봇 또는 AI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메이션이 한쪽만 있고 한쪽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가 대학 졸업자들의 경쟁이 벌어진다. 이건 2차 산업, 2차 교육, 2차 교육혁명 때 강조되었던 논리일 뿐이라는 거죠. 왜 지금 여기 와서 다시 이걸 또 하냐고요. Are experts predict that few occupations will ever be totally automated? 그러니까 오토메이트 안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Most jobs are in the future to have many of these basic activities performed by a computer. 다 컴퓨터가 되겠죠. 컴퓨터가 되는 게 아니라 로봇도 되고 컴퓨터도 되겠죠. 자동화 된단 말이죠. In this report, Kinsey estimated that in about 60% of occupation. 보세요, 요거. 이런 것들은 왜 또 맞는지 모르겠어요. 60%에서
행동 중에 3분의 1, 활동 중에 3분의 1 정도는 당연히 오토메이트 된다고요. 이때 오토메이트는 이쪽 거기 저거 상관없단 말이죠. Shift could be on a scale not seen since the tradition of labor force out of the agriculture in early 1900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1900년대 초 1차 산업혁명 때죠. 1차 교육혁명 때죠. 그때 노동자들이 농업에서 산업으로 옮겨갔잖아요. 고등학교 그걸 받으면서. 그런 엄청난 변화하고 비슷한 변화가 온다는 거죠. 이건 맞는 소리예요. 이건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현재의 변화가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냐면 현재의 3차 교육혁명의 변화 심도가 깊이가 1차에서 2차라고 하는 교육기관의 확대, 그죠? 확대 변화가 아닌 1차 교육혁명이 유발했던 세계관의 변화에 가깝다. 그죠? 가깝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간을 늘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인용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그런 판단들은 정확히 하는데 왜 결론 부분이 글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글들, 이 영어로 된 글들, 서양에서 논문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빗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혁명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Second is the emergence of gig economy. gig economy라는 것도 웃기는 말이에요. gig economy가 뭐냐면 전통적인 정규직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배달 산업 같이 그런 것들 gig economy라고 그러잖아요. 직업이 아니죠. 트레디셔널 인플로이어 릴레이션십이 아니죠. 정규직, 우리나라는 지금 자꾸 정규직 얘기하는데 정규직을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그런 정규직, 이게 정규직이잖아요. 이런 정규직이 없어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모 컨트랙트 프리랜서, 이게 기기 이코노미예요. 말이 좋지 이름이 멋있는 이름 같지만 사실은 풀타임 워커가 없는 거죠. 정규직이었고 전부 다 비정규직화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교육기관을 늘린다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런 식의 공부를 한 사람들이 생각하려니 생각하게 나올 게 없죠. 기껏해야 정규직을 늘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죠. 기계 이코노미가 아니고 다른 이코노미가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그런 건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퍼스트 무버잖아요. 지금 생각해야 된다고. 어떤 이코노미가 되느냐? 몰라. 경제학자들 뭐 하십니까? 뭔지 알아야죠. Conjured up images of popular apps for temporary work. 그죠? 저체에서 우버. 우리가 말하는 요새 그 배달 산업이랑 우버랑 뭐가 그죠? 택시 그거 마찬가지죠. Army of Professional White Collar Freelancers 마찬가지죠. 그 화이트 칼라들도 마찬가지로 기기 의미로 가고 있단 말이죠. 화이트 칼라라고 해서 정규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학 나오면 뭐 하냐? It's larger than the encompassing the services we can request on our smartphones. In 2016 study, two economists, Lawrence F. Katz and Alan B. Kruger, found that all net employment growth in the United States since 2005 appears to have come from what they termed alternative work. alternative work, 대안 일, 대안 직업, 다 돌려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컨트랙트, 프리랜서.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인 거죠. which has ballooned more than 50% over the last decade.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어떤 식의 세상이 오는지 서로 다른 세상일 텐데 그 세상이 뭐냐? 그 혁명적인 과정이고 그거는 교육만 잘해서 교육제도가 지금 갖고 있는 근대 교육제도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Both trends in the job market have the potential to upend the current federal 이 문제가 upend란다는 뒤집어 엎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current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연방의 정부의 그 노동 근로자 훈련 계획을 뒤집어 엎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재 잡마켓은. 그러니까 정규직을 뭐 우리 이번에 정부도 나는 누구 편도 아니지만 이번에 정부도 착각한 이유가 앞으로 정부도 마찬가지. 앞으로 누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는 거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아요. 트레디셔널 인플로이어로 어떻게 해보겠다. 정규직을 늘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양쪽 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생각을 이런 그 혁명적인 생각을 찾아내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겠죠. Automation is much more uncertainty about the jobs hidden. 자동화될 것이기 때문에 다소용이 없는 거죠. 기존의 직업이라는 것이 정규직이라는 것이 맨날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를 전제로 하잖아요. 전제 자체가 틀린 거죠. 맨날 하던 일을 똑같이 한다면 로봇이나 AI가 다 다시 할 거예요. 에리 홀처, 프로페서 오브 조지타운 유니버시티 앤 포머 칩 에코노미스트 for the Labor Department 다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들인데 대답을 이렇게 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근데 해결책은 뭐냐? 대답 못해요. What might look like a job or skill in high demand today. 오늘날 직업처럼 보이는 것이 might not be the time someone is training for a new job.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새로운 직업에서 훈련받고 있는 그게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끝난 다음에 그 훈련에 받은 직업이나 기술이 남아있겠냐 이거. 지금은 하이 디맨드가 지금 그 요구사항이 높을지만 앞으로 있겠냐는 거죠. 문제의식은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의식을 공유할 뿐이지, 그리고 말을 번들하게 할 뿐이지, 해결책을 못 찾는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 문제, 직업이나 교육의 문제에서 해결책을 못 찾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논의해봐야 헛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게 전문가들의 책임이 커요. The system today is not great at providing training to workers who need it. And demand is only going to grow in the future. 그래서 현재 당장 기업들이 당장 쓸 직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대학이 연계돼서 그 훈련을,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는데, 즉, 미래 훈련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당장도 못한다는 거죠. 당장도. 그게 현재 현실이에요. 직업 연계 과정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걸 말하는 정확한 증거들이에요. What's more, federal retraining program deliver funds through local worker board, which operate one-stop center where job seekers go for help largely to prepare for full-time work. 그러니까 풀타임 워크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노동받으려고 가는데 not to become independent contract.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도 하지 않는 거죠. 정규직을 위한 지원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죠. 뭐 기업체 지원해주고 뭐 어디 지원해줄 때 정규직만 생각하고 지원해주는데 정규직은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요. Most people are employed as freelancers in the future. 미래에 프리랜서가 될 텐데 workforce development OCR's worry that it might be difficult for some workers to know when they need a new set of skills to remain employed.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그래야지 계속 취업을 할 수 있을 텐지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그죠? 리메인 인플로이 되고 계속 고용되고 있을 상태가 될래도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뭘 공부하고 싶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One role traditional employers have always played is in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heir workers.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기업 연계 프로그램처럼 이 기업체에서 인플로어들이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훈련을 시킨 거죠. 정환되니까 대학 가서도 자기네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On yearly basis, usually through annual performance reviews, employers would advise employees about the skills they needed to keep their jobs and receive promotion. 그래서 지금까지는 노동자들한테, 근로자들한테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기술을 갖고 있으면 진급하는지,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employers would suggest training programs and pay for them.
이런 걸 훈련받으라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거기다 돈을 지급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프리랜서 get no such guidance, no help on finding and paying for continuing education. 그러니까 계속적인 교육을 받는데 프리랜서들은 아예 지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이 트래디셔널 인플로어들이 그걸 다 알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것도 또 하나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얘기를 안 하냐면 기본적으로 근대 기업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트래디셔널이 모던이잖아요. 그럼 포스트 모던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고. 인플로이어 포스트 모던 기업들. 그 사람들도 인플로이어인데 이쪽은 아예 언급이 없잖아요. 그치? 뭐, 어.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기업, 인플로이어라는 게 개념 자체도 이상해요. 각자 프리랜서라는 건 인플로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말 자체도 지금 용어가 없는 거야. 그럼 미래의 기업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경제학이 새로 설명해 줘야 돼요. 그것도 모르니까 훈련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회사 형태는 그냥 남아있을 건지 그것도 의심스럽죠. Police officers maintain that the realities of modern workplace demand and government run job training program in the future play a different role.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형태가 될 텐데 그거는 루틴 스킬, 반복되는 루틴 스킬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루틴 스킬, 반복되는 루틴 스킬은 어떻게 되냐면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죠? 대체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 트레이닝은 타겟 스킬들을 찾아야 되는 키 스킬을 찾아야 되는데 키 스킬은 뭐냐? 테크놀로지는 원래 다 그 사람들이 할 테니까 기계들이 하고 로봇 AI가 할 테니까 so problem solving, teamwork, communication이에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는 일들이죠. 그죠? 요 problem solving, teamwork, communication 이런 것들은 다 창의성을 발휘하고 전혀 지금까지 반복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At the same time, training must occur regularly and less episodically than it does now in order to keep pace with the increasing churn of jobs. 그러니까 막 천이라는 게 교반기 말하자면 우유를 버터를 막 돌리죠. 그러니까 막 잡들이 막 뒤집어 엎어진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이 에피소드가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있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레귤러하게 계속해서 교육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부가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공부가 그냥 어쩌다 한 번 듣고 알았다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Already colleges are responding to this need by expanding non-credit programs.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는 조건 없는 학교도 non-credit 프로그램이죠. 내가 저걸 하라고 그 학위를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죠. 알아서 듣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공부해요? 그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 거를 학위 받고 정리하고 해줄 시스템이 없어요, 현재. 반복되는 시스템이 없죠. 반복되는 시스템이 없어요. Such courses can be up and running more quickly. 그러니까 더 빨리,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빨리 진행될 수 있죠. 크레딧 케이스 베이스드 프로그램이 하는 것보다는, 그죠? 크레딧 하려면은 학교도 만들고, 학점도 만들고, 등록금도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건 다 시간 없어요. They take much less time to complete than do full-fledged degrees and certificates. 그러니까 학위나 완전하게 다 달성되는 다 갖춰져 있는 그런 학위나 증명
인증서, 서티피케이트, 자격증 이런 것보다는 시간이 덜 걸리죠. 시간이 덜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시간에 걸려서 할 시간이 없는 거죠. But those non-credit programs are small compared to degree programs. 현재는 없죠. 이 스몰이 아니라 이게 지금 여기서 틀렸어요. 스몰이 아니라 in the beginning stage예요. 그러니까 스몰이 아니라 지금 시작되는 지점인 거죠. 그죠? 지금 시작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되는 과정이지, 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격 몇 개가 있지만, 그거는 장난이고, 지금 비기닝 스테이지일 뿐인 거죠. Compared to degree programs. And mos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till operate with mentality.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이런 지금 설명하는 이런 조건 없는 학교의 문제는 기존에 있는 대학 제도는 작동하기 어려운 거죠. 없어지는 거죠. That is not their job to train people for a job.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야 우리가 왜 직업을 신경 써? 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여기서 조건 얘기하는 것도 직업을 신경 쓰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직업을 쓴 게 않지만, 여기서는 뭘 하냐면,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상상력을 트레이닝을 해서 미래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근데 이 경제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홀츠가, is that system today is not great at providing training to workers who need it. 그러니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좋지가 않다는 거죠. The demand is only going to grow in the future with more workers in more occupations. 점점 요구가 많아질 텐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제도, 지금 있는 경직된 제도, 한계 있는 제도 갖고는 대처를 못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상력을 훈련시킬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상상력을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작업들, 조건 없는 학교의 작업들을 우후죽순처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내 주장이에요. The classic image of job training, retraining in the US remain that of layoff blue collar factory workers. 그러니까 해고된 블루 칼라 워커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컴퓨터라도 배워서 돌아가라. 뭐 그래서 노동자 근로자 뭐 건설 근로자가 컴퓨터를 배워서 뭐 마트에 가서 지금 그런 거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교도소에서 컴퓨터 기본 기술을 배워서 마트 가서 계산원을 해라. 지금 마트에 계산원 없어지죠. 무인 가게가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도소에 있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잡 트레이닝을 새로 해갖고 가서 갈 데가 없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해결책이 없다고. If great numbers of white collar workers with college degree.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를 대학 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그거를 다 담당할 거냐고. 돈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뭘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여기서 또 이것도 잘못해요. 이게 틀렸어요. 머니가 없는 게 아니죠. 머니가 없는 게 아니에요. 머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지금 자꾸 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Increased fund for federal job training program will only come with when white collar use the benefits in addition to layered up.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워커들이 블루 칼라 워커처럼 지원을 받으면, 돈을 받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만 갖다 주면, 예산만 받으면 블루 칼라 워커들이 해결하는 것처럼 해결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거 해결이 안 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워커들은 더 안 되겠죠. 대표적인 예가 여기 다시 한번 쓰면 여기 다시 한번 쓸게요. 교도소 대소자. 대소자를 위한 기본 컴퓨터 교육은 응? 마트의 계산 목표로
하고 있던 이런 영화들 많아요. 그런데 현재 마트는 거의 전부 자동화. 마트의 계산은 그죠? 계산 과정은 거의 전부 자동화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블루 칼라 워커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좀 배워 가르쳐 주면 뭐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안 되고 있다고요. 그죠? 이쪽은 더하죠. 이쪽은 갈 길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죠? 이쪽은 뭐가 문제냐면 화이트 칼라, 화이트 사무직이라고 그러죠. 사무직의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 왜냐하면 혁명적인 변화의 일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혁명적인,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뭔지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 지금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이건 더 암심하죠.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it needs to be seen as benefit for everyone.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 돈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을 거라는 건 이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워크포스 보즈의 치프 오퍼레이팅 오피서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It is if the more advantaged white collar workers don't use career centers, we are never going to expand the social capital.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못 사용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늘려달라 소리인데 자금을 늘려서 뭐 할 건지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주면 안 돼요. 돈 줘봐야 소용이 없을 거다. 돈도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Experts agree that to adequately serve an increasing diverse set of workers and industries, 아주 다양해지는 그죠? 그런 노동자들과 산업을 적절하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대응하기 위해서는 the current patchwork of federal training effort need reform. 지금 이렇게 이것저것 하던 패치워크 이렇게 짜맞추는 거 그런 일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어. 근데 합쳐서 뭘 할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지만 어쨌든 이거 따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An important first step was taken in 2014 when Congress replaced the 1990s era Workforce Investment Act를 뭐로 바꿨냐면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를 바꿨는데 among other things, the new law emphasized career pathway. 평생 가는 길, 그죠? 가는 길. which offer workers a sequence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credentials that they can learn as they work in progressively more advanced jobs. 좀 더 어드밴스드한 잡, 요게 문제예요. 어드밴스드한 잡으로 발전하는 거. 이런 건 2차 산업혁명까지는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커리어 패스 자체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고 있지 않는 한, 이게 지금 방향은 옳은데, 커리어 패스웨이가 뭔지에 대한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어드밴스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For example, instead of training to become a nurse, workers could first pursue certificate in nursing aids. 그러니까 간호사가 되기 전에 보조 간호사가 된다. 요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 이 간호업계는 에이즈가 잘 끼어들기 힘들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런 것들이 맞으니까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구청 같은 데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구청 같은 데서 가까이 하는데 평생에 얼마의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교육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지원이 있어요. 그런 지원 제도가 커리어 패스웨이 지원 제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교육받아야 될지는 모른다는 거를 뚜렷하게 보여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들이나 대중이 아니라 이 연구하는 지식인들의 문제인 거죠. 리더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쓰고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내가 좀 약간 과격하고 단호한 것처럼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식인들의 문제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문제고, 이거를 읽고 이거를 같이 나랑 얘기하는 사람들의 문제다. 우리의 책임이다. 그 소리죠. And further reforms are needed to for the third wave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o that the training isn't seen as something that happens only when there is a shock to economy.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third wave는 라이프롱으로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아주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리세션 뭐랄까 경기 후퇴라든가 아니면 그 고용 해고 대규모 해고일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One eye that has been suggested by economists and workforce training officials, work sharing. 이게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게 잘 나가다가 빗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잡을 나눠 가지면 될 거다. 그건 잡이 있을 때 문제죠. 그죠? 정규직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독일 같은 데는 벌써 옛날에 다 해봤던 거예요. Which allows employees to retain while they still work. 일할 employed. 있는 동안에 잡을 나눠서 쓰면 되지 않겠냐. 이거는 미봉책이죠. 이 필요하긴 해요. 일시적인 역할로. 그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쓰고 있고, 서로 나눠서, 그죠? 로스트 웨이지 없도록 서로, 완전히 쫓겨나서 갈 데가 없을 정도가 안 되도록. 그거는 슬로우다. 경제가 둔화됐을 때, 인센티브로는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경제가 둔화됐을 때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는 좋단 말이죠. 스킬드 워커가 쫓겨나서 다시 지금 현재 그 코로나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 없어진 다음에 지금 다시 돌아오질 못해서 근로임금이 올라가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이 초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혁명적인 변화에 대한 대처는 적극적인 대처는 아닌 거죠. 소극적인 대처인 건 세극적인 대처 방법으로는 괜찮아요. It can also provide workers flexibility to 그러니까 플렉시빌리티는 주는 건 좋다니까요. 그건 못하지만 다른 기술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하기 위한 유연한 어떤 대책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기술이 뭐가 돼야 되느냐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제시는 여기 하나도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If training and education become a lifelong pursuit, the big question is how to pay for it. 또 일로 빗나가죠. How to pay for it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what to study. 그치? 부모를 어떻게 지불해야 될 게 아니라 그치? 교육을 한다면 what to study. what to study. 그죠? 이게 뭐냐고. 뭘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그 돈이 부족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예요. 그치? 이거는 정치와 행정의 정책적인 과제일 뿐이지 지금 이 글과 같은 미래의 교육혁명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의 대상이나 내용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웃기는 얘기인 거죠. 갑자기 왜 돈을 어디서 나올까 이런 얘기를 왜 물어보냐고.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웃기는 그러시다가 사보타주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뭐 대학 들어갈 때 돈을 빚지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왜 학생들의 빚을 얘기를 하냐고. 이만큼 늘어났고 읽을 필요도 없는 거죠.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이거는 정책이 확정된 다음에 생각해봐도 되는 거예요. 다 지워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틀린 거죠. 이렇게 말함으로써 빗나갔어요. 마이클 호온
A higher education consultant who has written extensively on the future training recently suggested similar plans in Europe. Renewable Learning Fund. 그러니까 미래의 트레이닝에 관해서 아주 많이 쓰는 이런 거가 한다는 소리가 돈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돈이 부족할 테니까 돈을 찾아줘야 된다. 뭘 공부해야 될지 학생들이 중요한 거지. 돈은 이 사람이야말로 정책 담당이 되기 위해서, 문교부에서 그러려면 이 글을 써야 되겠지만 지금 이 글에서 인용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내용이 뭔지도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라고요. 애들이 돈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공부를 뭘 할지 정확하게 알고 그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돈은 나중에 갚을 수 있는 거죠. 돈을 갚을 수 있게 하는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Continuing education is not just about paying for tuition. 이 말이 맞죠. 그죠? 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training case opportunity cost in terms of cost wages. 그죠?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게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이잖아요. So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support some of the.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왜 여기서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그 사람들의 비용을 대주는데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하냐고. 이 뒤가 틀렸다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어떻게 하면 그 기회비용을 넘는 트레이닝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내용이지 거기서 몇 번 드는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글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혁명이라고 해놓고 개선책만 찾고 있어요. 좀 잔인하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지만 훨씬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Faced with the skill gap, employed. 스킬 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요거 자체가 문제인 거죠. 스킬이 없어서 쫓겨나는 게 아니죠. 그죠? 스킬이 아니라 창의성의 문제잖아요. 그죠? 스킬은 반복되는 기술을, 스킬이란 말이 뭐냐면 반복되는 경험에 의해 흡달되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반복되는 것은 로봇이나 AI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응? 역사적 방향. 응? 확정되어 있다. 무슨 스킬을 가리키냐고요. 그치? 그러니까 틀렸어요. 스킬을 조금만 배워서 하면 돈을 더 벌 거라고 생각하는 2차 교육혁명까지의 논리를 그냥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까먹은 거죠. Employers are increasingly working with community college to provide workers with most academic education need to succeed in today's workforce and specific hands-on skills. 이게 보세요. hands-on skills. 한심해. 손으로 하는 기술. 손으로 움직여서 직접 해보는 기술이에요. 이건 뭐예요? 블루 칼라 워커죠? 그지? 근데 이런 기술들이 로봇들이 못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반복되는 기술이 아닐 땐 도움이 되겠죠. 중요한 건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창의성이 결국 중요하죠. 다 빙빙 돌아서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안 하고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쓰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빼고 있어요. In the long race between education and increasing technology in workforce, education has historically already won. 그렇죠. 우리가 기술이 늘어서 노동자들이 언제나 교육을 새롭게 제도를 만들어야 했는데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겨왔고 인류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이길 거예요. 지금 이 말하는 방법으로는 아니겠지만 In other words, for much of the 20th century, simply having a college degree, 대학 학위만 갖고 있고, and even better in advanced degree, 석박사학위라면 더 좋고, was seen as a key advantage to job market. 그렇죠?
더 좋았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했었어요. But it's unclear whether that dynamic will remain true in a job market. 그죠? Undergoing massive changes. 대규모 변화가 일어나는 지금 잡 마켓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3차 교육혁명의 특징이잖아요. College degree will certainly remain a differentiator in the future, but not just any degree.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겠네. 고등학교 졸업장 필요한 것처럼 필요해요. 이건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이 필요할지 모른다. 그죠? 고등학교 졸업장도 필요하죠. 다 필요해요. 이 자체는 무의미한 말이에요. 또 지우려니까 컴퓨터가 지금 자꾸 방해하네요. 지워버려야겠어. Okay, I said the vice president of the workforce development at the community college of Rhode Island. While we don't know what skills will be required for the human-centric jobs of the future. 그렇죠? 현재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 중심의 잡들을 예를 들면 보건, 그 아까 간호사 말했듯이 헬스케어라든가 매니지먼트 컨설턴트라든가 파이낸셜 플래너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잡들은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몇 개 안 되죠, 근데. Who has spent more than 2 decades in the workforce development field. We do know that these jobs will require highly adaptable workforces who can think critically, creatively, and work collaboratively to find solutions to rapidly developing and complex problems. 즉, 뭐가 필요해요? 즉, 상상력, 인문학적, 상상력에 의한 예측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처음부터 했어야죠. 이게 처음부터 했고 지금까지 이게 중심이 되는 글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었어야 한다. 이 글뿐만 아니라 모든 글에서, 교육에 관한 글에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현재 교수 신문에 나왔던 글들에 대해서 여기 덧붙여서 이거를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Such skills are often referred to as soft skills. 소프트, 새로운 기술, 상상력의 기술이죠. 딱딱하지 않은 기술. 기술이 아니죠, 그러니까. Typically seen in liberal arts graduate. 이제 드디어 말했죠.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앞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And those individuals often lack the technical skills they employment.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냐, 현재. 테크니컬 스킬이 부족하죠? 이게 삼성에서 지금 시작한 거예요. 삼성에서 사관학교를 만들었는데, 이 컴퓨터 사관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요걸 갖고 만드는 거죠. 그죠? As it said, a hybrid of liberal arts and technical education.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Is what most needed in training program to allow workers to better navigate ambiguity. 그죠? 미래 잡의 ambiguity of job market. 즉, 여기서 바로 다 생략하고 앞에 모든 글을 다 지워버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이 글이 시작되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서드 3차 교육혁명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면. 그죠? 좀 더 잔인하게 얘기하자면 모든 엉터리 글은, 잘못된 엉터리 글은 앞부분을 다 지우고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러한 글들이 교육혁명을 논하는 곳에서
너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 현재 문제점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한국엔 필요 없겠죠?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니까 전 세계가. 어쨌든 그러니까 낙제점이죠. That's the goal of his school's partnership with the Infosys to introduce liberal arts students. 그러니까 이게 삼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테크니컬 필즈.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안걸 해주니까 그걸 가르쳐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인문학의 바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프트 스킬이 필요하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니까. Other programs will introduce flexibility of liberal arts to technical workers.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아쉬워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프로젝트, What Makes a Worker 프로젝트 이렇게 파운데이션에서 재단에서 돈을 지원을 해서 하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일 텐데 이런 것으로 이게 대표 논문인 것 같은데 이런 것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돈이 완전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그리는 방향이 완전히 빗나고 있다는 걸 볼 수는 있는 대표적인 사례. 아마 이게 이 글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이래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새로운 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More than a century has passed since the universal high school movement took off in the United States, and 50 years since the college and 1차 혁명, 그다음에 2차 혁명이죠. 50년 됐다는 거죠. Those first two waves of education helped. 미국이 전 세계의 가장 석세스풀한 에코노미가 됐죠. Now it's clear, third wave. 근데 evolution of 이게 웃겨요. evolution 아니죠? 왜 자기가 리볼루션이라고 써놓고 갑자기 이볼루션이에요? 이 아저씨 자기 얘기를 쓱 제목을 바꿔요. 갑자기 끝에 와서. 왜냐면 자기가 생각해도 리볼루션이라고 쓰기에는 쪽팔리죠. of education is complete new economy. 즉 미국이 지금 이런 식인 한 미국은 앞으로 교육에 의해서 가장 석세스풀한 이코노미가 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미국 현재 most successful 이코노미가 아니죠. 세계 전체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 글도 보여주는 것과 같이 대응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most successful 이코노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 제3차 교육혁명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앞에 거 다 우습게 여기고 여기서부터 리볼루션을 바꾸고 여기서부터 갖다가 쓰고 여기서부터 요걸 시작점으로 요 부분을 시작점으로 이런 서드 이코노믹 레볼루션을 쓰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